내년에 있을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죠.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분석에 탁월한 고수 한 분 모셔서 판을 읽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많이 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처음 모셨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 이 시간대 우리 CBS 방송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군요. 뭐 한 5년, 10년 했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삼각개편이 마무리되는 당정청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네. 소식 다뤘는데요. 결국 임명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야권에서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 볼 것도 없다.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대신에 예. 장관 몇 사람은 우리가 양보 못한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관들은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네. 김부겸 후보자는 또 행안부 장관 청문회도 한번 해봤었고 네. 그러니까 뭐 통과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네. 오히려 이 청문회 통과보단 이후 행보에 관심을 가질 땐 그렇습니다. 네. 자,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있었어요. 특히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야당 찾아가서 허리 90도 굽히고 네. 또 쓴소리도 듣겠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 조금 뭐 평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된 이후에 뭐 다들 나온 이야기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다. 방금 어허.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총리 후보자 그리고 그 이전에 청와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사실 이런 기류는요, 지난 연말부터 나타났는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네. 사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권 출신도 예. 아니고. 근데 이제 조용하게 또 뭔가 화합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영민 비서실장 이후에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총리까지 김부겸 총리 그리고 뭐 약간 궤가 다릅니다마는 당에서도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강성이라기보다는 온건, 어허. 중도 뭐 이런 쪽으로 컨셉들을 쭉 당정청이 다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네. 그 마찬가지로 어떤 그 온건한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강성 지지층들 벌써부터 좀 문자 폭탄 날리는 네. 것 같아요. 그 봉화마을 가기 전에 박정희, 이승만 전 네. 대통령 묘역 먼저 참배한 걸로 지금 좀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봐요. 그 묘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본으로 가는 거고 봉화마을도 가는 거고 박정희, 이승만 이런 분들이 가느냐 마느냐가 되게 논쟁점이었는데 이 논쟁을 정리한 게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어허. 문재인 대표가 다 갔고 예. 그 뒤에 이해찬 대표 다 갔고 예. 그리고 뭐 아주 강성으로 꼽히는 추미애 대표도 갔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만 처음으로 갔으면은 이게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아니 앞에 그분들도 다 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큰 일이 이제 아닐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하고 당 지도부하고 궤가 조금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이제 뭐 공격이라는 이걸 받겠지만은 오히려 청와대가 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말하는 강성 지지층은 강성 친문 성향의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룹인데. 저는 요즘 그런 걸 좀 예. 주목해서 보는 게 문심과 친문심이 꼭 같을 것이냐. 예. 최근에도 보면은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번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네. 1등 했으니까. 그리고 뭐 범여라고 합니다만 열린민주당에서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뭐 공영 포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청와대나 당의 기류는 아니 지금 우리가 1순위는 코로나 으흠. 뭐 백신 포함해가지고 예. 코로나 대처. 그다음 2순위는 부동산 경제. 이 부분이 확고해 보이거든요. 대통령 네. 뜻도. 그러니까 문심하고 친문심의 궤가 약간 달라 보이는 느낌이 어허.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친문심은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렇죠. 뭐 중단 없는 개혁이다 이런 식이니까. 아, 참 문심과 친문심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저로선 격세지감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큰 선거 앞두고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맞습니다. 건데 민주당 지금 경선 연기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전선은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친문 대 반문도 아니고 친이재명, 반이재명. 그러니까 시험을 좀 연기하자. 예. 그럼 1등 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연기냐. 근데 이제 네. 성적이 조금 뒤지는 사람은 시험 기간 연기해 놓으면은 내가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프레임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송영길 대표의 의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연기하는 것도 대야 전략상 그렇죠. 필요한 그러니까 전략적 이게 선택 뭐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만 뭐 2달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 맞을 일 있냐라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진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서가는 쪽에서는 되게 이제 불쾌감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이번에 총선 룰을 정할 때 막 시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수 야당에서 제일 주장했던 거는 룰을 정하는데 합의하지 않고 룰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라는 주장이었고, 근데 법여권은 아니 뭐 법대로 아하. 하자라고 해가지고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당원 당규에 있는 룰을 아니 고치려면 고칠 수 있어요. 당원 당규도 이제 뭐 전당원 투표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지가 않았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계속 반대할 적에 예.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거 전당원 투표로 강행할 거냐? 그럼 강행한다고 하면은 찬성 반대 이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요 어느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합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예.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6월 초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 초기에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양강구도도 예상이 된다. 여러 관측들 쏟아집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 쪽에 항상 프레임은 이제 뭐 영남당, 뭐 이런 뭐 수도권 민심, 20, 30대 민심 뭐 이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이 좀 경상도 사투리 안 쓰는 사람이 대표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황교안?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말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미지로 하면은 황교안, 나경원 그런 강성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이렇게 다선을 했었고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프레임을 잡을 거냐인데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기류 전체가 영남이냐 뭐 수도권이냐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도 확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어허. 지난 총선하고 4.7 재보궐선거 보면은 답이 뭔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영남 후보들도 아니 나도 중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우리가 뭐 보수의 중심을 세워서 영남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큰 방향은 잡혀 있는데 예. 전술적인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전술적인 충돌이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초선 의원이 뭐 당대표 되면 안 되냐? 그렇죠. 그러면서 초선에 지금 김웅 의원한테 네. 상당히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 2등, 3등 정도 하더라고요. 네. 초선에 송파구의 지역구인데 당내에서 이 보수 정당에서 지금 2등, 3등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허. 그렇죠. 초선이 예. 국회의원 1년도 안 했는데. 뭐 예컨대 민주당의 이제 김용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프레임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김웅 의원이 대표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예. 이런 흐름 그리고 국민의힘에 보면은 초선이 이제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초선하고 국민의힘 초선이 다른 게 뭐 개별 사람들의 이제 뭐 실력을 떠나가서 예. 국민의힘 초선들이 훨씬 세요. 어허. 국민의힘은 중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에도 많이 저기가 됐고 예. 또 뭐 탄핵의 원재론이라든지 친박 친이의 원재론 같은 것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데 초선 의원들이 훨씬 발언권이 높거든요. 사실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는 못하죠. 네. 쟁쟁한 선배들이 워낙에 많아요. 오히려 초선은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는 흐름들, 이 흐름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어떻게 당권이 결정되느냐가 또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그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아까 제가 큰 흐름은 잡혔는데 뭐 전술적 투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뭐 자강론, 연대론 이런 게 있는데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연대를 닫아놓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강해야지. 네, 연대도 잘 된다. 그렇죠. 윤석열 우리가 잘 나가고 해야지. 윤석열 총재 여기 올 거지. 우리가 못 나가고 하는데 들어오겠냐. 예. 그런 논점인 거죠. 네. 그 외부 영입 인사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계속 뭐 거명이 될 건 뭐 확실해 보이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예측하기에 다른 어떤 제3 세력
가능성.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합쳐져서 합류하는 이런 어떤 그 우회 전략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참 노련하죠. 김웅 의원 만나가지고 네. 세게 해라. 어허, 힘 실어주는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 요즘 잘하는 것 같다. 예. 라고 하는 게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나 사실 크게 봐도 한 식구 아니냐라는 예.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고 내가 그 고리로서 윤석열, 뭐 김동연 이런 사람까지 내 고리가 끊기면 그 사람들도 다 끊기는 거야라는 예.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제3후보에 이런 인물도 거명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아, 그런데 이분들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 제3후보로 거론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이분들이 범야의 그라운드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예.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봐라. 예. 문 대통령에게 중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와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도 우리 쪽으로 온다라는 예. 말하자면은 큰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한 뭐 좀 밑자락이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래요. 그 아까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그냥 좀 건너뛰었는데요. 네. 그 5월에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5월이 지금 이제 벌써 한 3분의 1은 지나가고 이제 한 3분의 2 남았는데 그쪽에서는 윤 총장 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건 호사가들의 이야기다라고 예. 하고 지금 말하자면 뭐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내부적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본인이 생각할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네. 그걸 뭔가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냥 맨입으로 나 이제 정치 시작할게요. 라기보다는 예. 내가 뭐 노동도 했고 외교 안보도 했고 부족하지만은 아하. 이 정도는 배웠습니다. 네. 들고 나올 그 시점을 보고 있겠죠. 어쨌든 공부하느라고 바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목도도 높지 않은데 이렇게 훅 들어가 버리느니 조금 더 텀을 두고 예. 뭐 바깥에도 우리 담은 1, 2%라도 올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연대보다는 자강들 하느라고 바쁘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자강이 연대가 잘 되기 위한 자강. 야권을 네. 보면은 그런 거죠. 맞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오히려 상대방도 그럼요. 존중한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그 정치 컨설턴트로서 그 유력 대권 후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글쎄요. 뭐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토끼, 산토끼. 네. 경선 때까지는 일단 집토끼를 보고 후보 된 다음에 산토끼 봐야 된다. 중도화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프레임이 많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왜 그렇죠? 이분화 시켜가지고 아하. 지지층, 중도층에 나눠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안기강을 공부하고 뒤에는 국영수 공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그걸 좀 그래서 뭐 이재명, 윤석열이고 간에 좀 섞어서 보시라. 예를 아하. 들어 지금 지지층들이 볼 때는 강한 사람한테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중도층의 인기가 좋네? 어허. 그럼 우리 밀어주자. 예. 이런 식으로 갈 흐름이 높아 보여요. 여든 예. 야든 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중도화, 여기서 중도화라는 것은 뭐 제가 좀 진보적인 걸 하지 말고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민심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자기 자산을 잘 활용하는 길일 것 아하,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도화라는 말 대신 유연화. 뭐 그럴 뭐 수도 이런 있는 말이 더 거죠. 어울릴 예. 것도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